안녕하세요. 장소 정체성을 활용한 지역개발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웰리스 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소 관광풍수학 박사 장원기 교수입니다. 그동안 이제 풍수지리를 공부하면서 풍수지리를 응용한 지역개발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몇 가지 컨설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세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동여 지도를 근거로 해서 신경준이 쓴 그 산경표를 가져보면은 각 그 백두대간과 각 지맥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태조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즉 백두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두류산, 북한 쪽에 보면 두류산에서 하나의 맥이 내려와서 이 임진강 근처에서 이제 송악의 개성, 고려의 수도를 만들죠. 그래서 고려의 수도가 여기에서 한 500여 년 동안 지속이 되고, 다시 두류산에서 식계산으로 내려와서 식계산 이 맥이 이제 서울까지 오는 한북정맥입니다. 즉 한강의 북쪽으로 있기 때문에 한북정맥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한북정맥의 백악산, 즉 삼각산 그 밑에다가 조선 왕궁을 만들어서 600년 조선이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세종 신도시가 금북정맥, 즉 금강의 북쪽 세종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무언가 우리나라의 그 수도가 만들어진 것 역시도 하나의 이러한 백두대간의 맥에서 줄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신라는 이쪽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낙동정맥의 동쪽에서 약 신라가 1000년 동안을 시작됐었죠. 시작되고 그 다음에 고려는 송악에서, 조선은 한양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서울과 대전 세종 신도시에서 이제 두 개가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과연 제가 지금 스토리텔링 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영취산입니다. 자, 이 영취산까지 내려오는 이 영취산에서 장수, 그 다음에 전주, 전라남도,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대전 쪽을 갖다가 아우르는 곳을 갖다가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지도를 가져다 놓고, 특히 산경표라는 지도를 갖다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호남 지역을 갖다가 스토리텔링 하고자 할 때는 이 호남 지역까지 내려오는 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백두산에서 두류산, 식계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속리산, 그리고 덕유산을 거쳐서 영취산까지 내려옵니다. 이 영취산에서 맥이 장안산으로 내려와서 하나의 그 한남 금북정맥, 호남 금북정맥이죠. 즉 전라도 쪽으로 가는 것을 호남정맥이라고 그러고, 대전까지 올라가서는 금북정맥이라고 합니다. 금남정맥이라고 그러죠. 자, 금강의 남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영취산에서 장안산으로 내려온 여기에서부터 금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강을 아우르는 금강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영취산에서 내려가서 지리산에서 우리 백두대간이 끝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이 지역을 얘기할 때도 하나의 이러한 태조산부터 쭉 내려오는 이러한 산맥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산맥의 기운을 가지고 그 지역을 스토리텔링 해야겠죠. 자, 먼저 영취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취산이
영취산이 백두대간의 매개에 같이 인접해 있다고 그랬죠. 특히 이 덕유산에서부터 내려오죠. 쭉 위에서 내려오다가 덕유산에서 영취산으로 와서 영취산에서 무릉고개라는 협곡을 과엽철을 지나서 바로 장안산을 일구게 됩니다. 이 장안산이 장수 쪽으로 가게 되면 장수에 이르러 팔공산과 장수의 진산인 그 봉황산을 만들고 다시 천천으로 가서는 천천에서는 성수산이 됩니다. 성수산을 만들고 성수산에서 다시 매기 북쪽으로 올라가서 진안의 마이산을 만들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산 하면은 이제 말 귀 모양이라 해서 큰 목성체와 금성체가 있는 그런 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진안 군청을 이루고 있는 북이산을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모래째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모래째 바로 위에 보면은 주화산이라고 있어요. 약 560m의 그 높은 봉우리 주화산이 있어요. 이 주화산에서 하나의 맥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전주 쪽으로 내려가죠. 전주 기린봉과 모악산을 거쳐서 전라남도 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 주화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운장산을 거쳐서 왕사봉을 거쳐서 그리고 인대산을 거쳐서 계룡산까지 올라가는 이것이 이제 금강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금남정맥이 되죠. 그리고 물줄기는 장수에 시작되는 이 뜸봉섬에서 시작되는 금강이 같이 이 금남정맥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무주, 금산, 영동, 옥천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공주를 거쳐서 다시 부여로 해서 서해바다로 나가는 이 금강줄기가 되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금강의 발원지 역시도 이 영취산이라고 볼 수 있고 호남정맥을 이루는 물줄기도 이 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취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호남과 충청남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하나의 제일 할아버지 산이다. 태조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취산을 여러분들이 잘 영취산의 기운을 살펴보면 이 과연 영취산의 기운이 어떤 것을 만드는가요? 이 장수와 무주와 전주와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는 이쪽에 무안, 목포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전, 금산을 아우르는 즉 논산까지로 아우르는 이 터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취산까지 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백두대간의 덕유산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덕유산의 기운이 실질적으로 영취산의 기운이 되는 할아버지 산이다. 즉 여기에 조종산은 덕유산이 되고 덕유산이 낳은 산이 이 영취산이 되고 영취산이 태조산이 되면서 제일 할아버지 산은 것 되는 거죠. 호남 금남정맥의 제일 할아버지 산은 이 영취산이 되겠죠. 영취산에서 무령고개를 지나서 바로 장안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취산을 잘 살펴보면 이 호남의 지세와 충청남도의 기운을 갖다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취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취산은 덕유산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있어요. 백두대간의 영취산에서 이 무릉고개라고 이 협곡이 있습니다. 과엽철을 지나서 바로 올라오면 여기에 완벽하게 장안산 1237m의 그 수려한 장안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장안산에서 팔공산 쪽으로 넘어가서 장수 지역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취산의 기맥을 이러한 기운들을 안다면은 여기서 시작되는 기운들을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영취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취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멋있어요. 완전히 어때요? 이 영자는 신령스를 영자와 수리 치자예요. 즉 신령스는 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형상이죠. 어때요? 완전히 금성체로 날개를 비상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굉장히 멋있는 산이죠. 이러한 산이 영취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왔던 대둔산에서 내려온 맥이 여기에 응축되어서 이 기운이 장안산을 거쳐서 호남과 충남, 대전까지 아우르는 기운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면 이 영취산은 어떠한 산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취산의 기운. 자, 백두산에서 출발한 백두대간이 남으로 내려와 무주에서 덕이 있는 여유로운 산인 덕유산을 만들고, 이 덕유산이라는 뜻은 갖다가 이 유자는 넉넉할 유자, 여유로운 유자예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산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덕유산은 다른 산, 속리산이나 금강산처럼 뾰족뾰족한 화성체가 아니라 후덕한 산이에요. 굉장히 평평한 산 정상도 평평하면서 굉장히 후덕한 산이죠. 그래서 덕이 있는 산이다라고 했어요. 덕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성체를 얘기를 해요. 이 토성체 다음에는 토생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장안산이 금성체가 되죠. 그래서 덕유산이 낳은 산이 바로 이 영취산이다. 그래서 덕유산의 후덕한 기운, 덕이 있는 후부한 기운을 영취산의 금의 기운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덕유산을 만들고 장수에 이르러 하늘로 비상하는 신령스러운 수리 모양의 산인 영취산을 만들었다. 영취산의 정상은 둥근 봉우리로 금성체이다. 자, 봉우리가 둥근 것은 금성체고 평평한 것은 토성체라고 그래요. 토성체는 재물을 나타내면서 모든 중앙을 다 다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성체는 쇠니까 쇠를 갖다가 녹이면은 쇠를 녹여서 칼과 검을 만들 수 있고 칼과 도금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쇠로 나무를 자르게 되면 나무를 깎아서 기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가 쓸모가 있으니까 문장가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기운이 금성체의 기운이죠. 자, 이런 금성체이다. 마치 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모양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장안산을 향하여 서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덕유산에서 내려온 후덕한 기운을 받아서 영취산의 기운이 장안산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 장안산에서 시작되는 호남, 금남 정맥은 즉 호남과 충남을 아우르는 기운은 이 영취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나타내죠. 자, 그러면 영취산의 기운이 어떤 기운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취산은 덕의 여유로움이 낳은 금성체의 산이다. 즉 덕유산에서 탄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산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토라고 보면은 토생금이죠. 완전히 상생이죠. 토생금에로 와서 또 이 장안산은 수성체예요. 수려한 산이죠. 물결이 치듯이. 그러니까 토생금, 덕유산이 토고 영취산이 금이니까 토생금, 금생수지요. 이 음양 조화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산이죠. 그래서 영취산은 덕의 여유로움이 낳은 금성체 산이다. 이러한 산의 형상은 후부하여 재물이 풍족하고 금을 불로 달구면 기물을 만들고 금으로 나무를 만들면 훌륭한 제목이 되니 장차 문무의 기질과 풍요로운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산이다. 그러므로 신령스러운 산이 되는 것이다. 즉 영취산은 덕이 있는 산이 만든 산으로 문무의 기질, 즉 문장과와 무관이 나오고 후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러한 산이다. 굉장히 좋은 산이다 하니까 기운 자체가 벌써 문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취산의 기운은 장안산으로 내려와 충남과 전라도를 아우르는 산의 중심 기운을 형성한다. 따라서 영취산에서 시작한 호남과 충남, 대전의 기상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영취산의 기운이 이 문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후덕한 덕이 있는 산이 낳은 이 영취산의 기운이 실질적으로 호남과 충청도, 충청남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학을 대표하는 호남의 예술 문화가 그 증표가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남원의 춘향가나 그다음에 전라도의 그러한 예술 이런 것들이 이러한
문무를 겸비한 영취산의 기운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후백제를 건국한 견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그리고 황산벌 싸움의 계백, 또한 무관의 기질이 표출된 징표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견원이나 이성계나 계백이나 이러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던 걸로 이러한 영취산의 금성체의 무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민중운동의 근본인 전봉준의 동학과 현대사의 광주 민주화운동 역시 이러한 기운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운은 조선조의 계룡산 신도안의 수도를 정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고려 공민왕은 금산의 수도를 정하려 용호석을 만들어 점지하였으니 영취산의 기운은 한 나라의 수도를 만들기 위한 터로서 시도되었다. 이렇게 신령스러운 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광주 우리가 동화혁명도 정읍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동화혁명과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무관의 기질, 문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영취산의 기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계룡 신도안에다가 수도를 정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공민왕은 금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민왕 말년에 국세가 기우니까 풍수사에게 시켜서 금산에 용호석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도를 정하려고 했던 것을, 거기에는 용호석이라는 그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로도 손색이 없이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남쪽으로 영취산의 마지막 기운이 서린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고, 호남의 중간에서는 김태서의 묘가 있으며, 북으로는 계룡산을 안산으로 세종 신도시가 형성되었으니 모두 영취산의 기운이 뭉친 맥진처가 분명하다. 자, 이 맥이 끝나는 곳에서는 거의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맥진처라고 그래요. 기운이 뭉쳐 있다. 그래서 영취산의 기운이 뭉쳐 있는 남쪽의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고, 또 중간에 보면은 전주의 모악산에는 김일성의 선조인 전주김씨 김태서의 묘가 있죠. 명당이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계룡산을 세종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계룡산에다가 원래 조선조 때 계룡산에다가 신도안에다가 수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됐었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행정복합도시가 세종 신도시로 이전된 것을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그때 하려고 했던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운 역시도 이러한 덕유산과 영취산의 기운이 합작된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맥진처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산의 탄생은 지구의 활동에서 시작된다. 즉 산이 형성되는 것은 이제 지구라는 그 하나의 덩어리에서 안에 음양의 기운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멘틀과 그 다음에 용암 작용에 의해서 폭발해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해서 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멘틀 작용에 의해서 다시 융기가 돼서 산도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의 탄생은 지구 활동이다. 그리고 우주의 기운은 무국에서 음양의 조화로 생하여 생료병사를 주관한다. 우리나라의 산맥 역시 백두산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각 지역이 산맥이 형성되고 그곳에 터를 만들어 도읍을 정하고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터의 기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풍수경전 설신부에서는 보궁처는 지령은 인걸이라고 하였다. 즉 지령인걸이라는 것은 그 땅의 지세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난다. 즉 호남의 지세와 충청남도를 아우르는 지세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는 것 역시도 이 덕유산에 후덕한 덕이 있는 이러한 산에서 나온 영취산의 기운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영취산의 기운을 가지고 호남과
충남의 지세를 얘기를 하고 문학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다음에 마을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를 얘기를 해야지 뿌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전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전설이나 그런 설화를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에서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산의 기운, 즉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산의 기운을 가지고 한번 스토리텔링 한다면 우리는 더 굉장히 유용한 스토리텔링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장소 정체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전략입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전개를 하고 과연 마을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갖다가 사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스토리텔링을 연구를 하면서 풍수지리도 한 30여 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묘자리 풍수가 아닌 장소 정책을 하는 지역개발 쪽으로 많은 강의를 하였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홍천에 5개 마을을 스토리텔링을 했고 올해는 아마 전라도와 금산 쪽을 갖다가 스토리텔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작년에 했던 그러한 스토리텔링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바라며 지역개발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